자, 이 기둥이 감싸는 지금 마감도 마찬가지로 따로 그려야죠. 따로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에 콘크리트 벽 그리듯이 쭉 맞춰서 그려주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 그리는 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아까 이제 캐드 도면 다시 불러오면서 이 문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부분이 이 정의가 돼 있고요. 또 옹벽에서 방수벽 그리는 거에 대한 거 빠지는. 그 나중에. 나중에. 네, 이 문에 대한 거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문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정보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파악을 리스트화되어 있는 걸 이제 찾아서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유형에 대한 거를 미리 만들어 놨다면 유형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유형을 미리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보시면은 D-2잖아요. D-2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고 넣으시면 돼요. 그럼 사이즈가 얼추 맞죠. 단지 거기에서 위치에 대한 부분만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590이 아니라 아마 600일 겁니다. 600으로 떨어뜨리면 딱 맞죠. 이제 모서리 부분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의 형태는, 이거는 그 문에서 만들기 나름이시거든요. 만들어서 맞춰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게 이제 실시 설계로 넘어갈 때는 좀 맞춰주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문에 대한 패밀리 편집을, 이 패밀리도 어쨌든 저희 교재 네, 패밀리랑은 또 다른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이 프레임이 있죠. 이 프레임 부분을 편집을 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와서 자기 거의 유형을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얘를 또 다른 문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좀 다른 게 들어갔잖아요. 다른 거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거가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하고 위치 맞춰서 주시면 되고, 프레임도 이거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두면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제가 이제 태그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주석에 보시면은 그 카테고리 태그에서 문을 클릭해 주시면은 1번정에 이제 기본 태그가 들어가는데, 여기 표기되는 거랑 똑같게 표기될 수 있게 태그를 만들어 놨고요. 이 태그 같은 경우는 문의 유형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유형 주석하고요. 유형 마크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유형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시면은 그거를 기입하고 표기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요 태그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문도 그 문 하는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문 부분은 보통 이제 바닥에 이제 배열되다 보니까 당장은 정리를 안 하지만, 얘도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부 실에 대한 높이를 좀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거가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더 그 높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창 부분도 미리 이제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게
거를 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문하고 아까 문하고 좀 다른 게, 자 보시면은 이 벽이 두 개가 아까 벽을 두 개로 나눠서 그리다 보니까 한쪽 벽은 뚫리고 한쪽 벽은 막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3D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 뒷벽은 막혀 있고요. 앞에 벽은 창문이 있죠. 요건 이제 벽이 두 개가 다른 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하는 방법은 이 수정 탭에서 결합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이쪽 바깥 벽하고 안쪽 벽을 클릭하시면 두 개가 하나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속성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창이 다 뚫린 것처럼 보이죠. 뚫렸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다 유리 뒷부분이 다 보이죠. 뚫려서. 석고보드 좀 만들어요. 여기 요거요? 네, 그 뒤에 석고보드는. 네, 아직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나는 거예요? 뭐 아니 복합벽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이 벽을 그 벽을 선택한 게 아니라서. 석고보드 같은 경우랑 네. 들어가면 이제 또 이게 아. 다르잖아요. 마무리가. 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모서리 정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 정리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일단은 간단하게 얘도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죠. 근데 위치 맞추면은 보면은 이제 이게 도면마다 약간씩 다른데 제가 만든 패밀리는 이게 여기 10mm가 떨어져 있고요. 이 캐드 도면에 있는 건 이게 5m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밀리죠. 이렇게 약간. 그럼 이 부분을 보시면은 패밀리에 틀 마감이 12로 되어 있는데 5로 바꾸면 네, 그렇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맞춰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패밀리를 좀 해보시면은 요 값을 정의를 하고 또 그 패밀리에서 어느 부분까지 컨트롤 될 거냐 부분을 좀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컨트롤 한다고 보면은 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도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이 돌출하는 걸 가지고 뒤로 좀 옮겨졌죠. 좀 더 옮겨졌죠. 이것도 창호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 모든 패밀리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거 같이 볼까요? 이면상이 높이인데 여기는 실 높이가 490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쓰면 지금 밑으로 위아래.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는 창호의 위아래에 대한 높이 부분이 이제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요 부분도 위치의 부분을 이제 나중에는 판단해서 뭐 300이면 300, 뭐 400이면 400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좀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오프닝에 대한 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오프닝 하는 것 중에 이제 문으로 오픈하는 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오프닝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 건축에 쭉 보시면은 이 샤프트 계급부라는 부분에 이제 샤프트 면 분할, 뭐 벽,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거의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뚫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벽 부분은 이 벽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벽을 선택을 하고 그냥 이렇게 뚫으시면 됩니다. 뚫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특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이즈, 높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요 특성창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나중에 안 될 때가 있어서 지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벽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거의 잘 안 쓰고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샤프트거든요. 이 샤프트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그 ADPD 요 공간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슬라브를 통으로 다 그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3D에서 보시면은 분명히 아까 요 위쯤 되는데 없잖아요, 구멍이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 배관을 뭐 슬립으로 묻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뚫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샤프트를 이용하는데 이 샤프트를 클릭하고 이 스케치 편집하는 공간이 뜨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운드를 지정을 하고요. 확인을 클릭해서 나오면 3D 뷰에서 뚫려 보이죠. 뚫려 보이고 이렇게 딱 잘 클릭하면 여기 이제 그 보이드 형태라서 보이진 않는데 잘 클릭하면 이 보이드 형태의 공간이 잡히고요. 얘도 베이스 레벨하고 상단 레벨에 대한 부분이 구속이 가능해요. 상부층, 하부층. 그 다음에 그 베이스에서 얼마 떨어뜨릴 거냐, 상단에서 얼마 떨어뜨릴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되거든요. 이렇게 위치 조정이 되죠. 자, 요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원래는 우리 도면 그릴 때 보면 여기다 X 표시 하잖아요. X 표시를 보통 이제 주석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얘를 다시 편집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얘는 요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경계선이라는 게 있고 기호선이 있는데 경계선은 얘를 실제 오픈을 하기 위한 경계선을 그리는 거고요. 기호선이 또 있는데 기호선은 내가 이제 주석 요소처럼 뭔가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X 표시를 해놓고 확인을 누르죠. 그러면 2D 도면에 이 X 표시가 들어가죠. 자,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상부층을 잠깐 올려놓고요. 이 상부층이죠. 상부층 가서 요거 보면은 상부층에도 똑같이 X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세대에서는 솔직히 이제 효과를 덜 보는데 동평면도 가서 한번 딱 그려놓고 X 표시 해주면요, 범위 있는 데까지 전부 다 X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각층 평면도 가서 X 표시 할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다 컨트롤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PD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딨나? 없네요, 딴 데가. 여기? 예. 뭐, 딴 데 있으면, 딴 데도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 방법도 되지만, 아니면 한꺼번에 스케치 편집해서 그냥 다 그리셔도 돼요. 같은 레벨에만 있다고 한다면, 같은 범위 안에 있다면, 기호선 넣고, 이렇게 하면은, 예, X 표시가 다 나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단위 세대에서는 그럴 일 없지만, 그 일반 건물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오프닝을요, 엘리베이터 부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비추천이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로 슬라브를 이제 따서 그리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내용을 하겠습니다.